예, 오늘은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로가 오래가고 손발이 자주 붓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관절염 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분이 강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소비자들이 뽑은 건강성분 1위가 바로 커큐민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 유산균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기름처럼 물에 둥둥 뜨는 지용성이라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핵심인데, 물에 잘 녹도록 만든 초미세 수용성 커큐민으로 흡수율을 크게 끌어올린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강황의 나라 인도산 프리미엄 강황에서 뽑은 커큐민에다가 적양파에서 나온 천연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 거기에 또 코엔자임 Q10까지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로 몸 컨디션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주무시다가 화장실도 자주 가고 또 화장실 다녀와도 시원하지도 않고 아침에 눈 뜨면은 피로도 잘 안 풀려 있고 이런 현상 있으시지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이거 저만 그런 건가요?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붉은 말의 해 병원연에 맞추어 가지고 붉은 말의 기운을 담은 우마미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게 메타웰이라는 일본 영양제 우마미타인데요. 방광이랑 전립선에 유명한 원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카, 소팔메토, 영지버섯에 홍삼까지 무려 18가지나 넣은 일본 프리미엄 중년 영양제입니다. 잔뇨감이라든지 야간뇨, 요실금이 나아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삿속이 분들, 붉은 말에 넘치는 기운을 원하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영 교수님하고 네. 32번째 국내 살인사건 분석을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요, 제가 전에 하던 프로에서 과학수사 곡지로 다루었던 살인 사건이에요. 과학사건 하자. 뭐 그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아니었어요. 네네. 대한민국 살인 사건 범죄에는 그때 왜 안 넣냐면, 그때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사건이 YSTR 기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범죄 분석 추정하는 건데 스카스라고 그 기법 그 소개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개념에서 예. 그때 그 당시에 뭐 미제 중요 혹은 과학수사 브리핑 할 때 요 사건을 사례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자료도 다 갖추어졌고 최종 결론이 다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어차피 살인 사건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살인 사건으로 우리가 국내 살인 사건 분석 범주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그 자료 보강해가지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듣겠습니다. 예. 예, 이 사건은 2008년 7월 26일 날 한여름에요. 예. 07시 25분 아침이네. 새벽 시간대에 경상북도 김천시 네. 모암동이 있어요. 모암동. 네. 모암동 소재의 땡땡 실내 포장마차에서 네. 업주는 그 당시에 50대 여성인데 박씨예요. 박씨고요. 여성이 하의가 벗겨진 채, 아이고야. 밑에 하의가 벗겨진 채 가슴, 목 그리고 중요 부위에 네. 칼 등에 의해서 찔려서 살해당해 있는 거를 잔인합니다. 외상값을 갚으려고 그 실내 포장마차를 방문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목격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박 여사님이 밤샘 장사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24시간 장사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 아랫도리가 벗겨진 상태에서 네. 칼까지. 목 부위, 입 부위, 그다음에 중요 부위에 네.
칼에 찔려서 이 피를 흘리면서 숨져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외상각 앞으로 왔다가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 놀랬죠. 뭐 열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뭐 신고 받고 바로 그 김천 경찰서 형사팀, 네. 과학수사팀 동시에 다 출동. 네, 예, 예. 피해자는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식당 내부에 있는 바닥에 네. 양 다리를 벌리고 누운 상태예요. 양 다리를 벌리고 누운 상태. 예. 그다음에 치마는 허리 부분까지 이렇게 걷어져 올라가 있고, 상상이 되네요. 예. 예, 팬티 앞 부분이 이렇게 내려진 상태. 네. 예, 그런 상태. 그다음에 상의는 그 옷 상의 웃돌이라고 그러죠. 이 네. 옷하고 브레이저가 위로 걷어 올려진 상태. 예, 예. 그리고 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그다음에 중요 부위에 약 20여 개소에 아유, 많이 찔렀네. 깨진 맥주병 그리고 칼에 의해서 찔린 상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혹한 그 공격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아유,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간이 주방에 그 싱크대 개수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수돗물이 계속 틀어놓은 상태라 수돗물이 흘러넘쳐가지고 바닥으로 흘러내려서 예. 혈흔 등이 다 씻겨가지고 네. 그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그 식당 앞에 있는 하수도로 흘러내려가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예, 예. 그러니까 범인이 물을 틀어놓고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이네요. 들어갔을 때 철벅철벅 했다니까. 네. 그 다음에 식당 내부 바닥에는 깨진 맥주병하고요. 그 다음에 잔하고. 예. 그 다음에 접시 같은 게 마구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네. 냉장고하고 벽에 걸려 있는 거울, 그리고 달력, 네. 여기에는 비산 혈흔이 점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십 번을 찔렀으니 그냥 비싼- 마구 휘두른 예, 거죠. 그 안에서 휘두른 일이 거죠. 예. 있었던 건 명확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현장 상황이 되겠고요. 네. 감식을 했어요. 감식을 해가지고 증거물 제출을 이제 경찰이 하게 되는데 과수팀에서 유전자 136점. 많이 도 나왔네. 그러니까 뭐 깨진 맥주병, 벽면에 있는 거울, 냉장고, 바닥, 그 다중들을 받는 장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그 DNA 같은 게 묻었겠죠 여기저기. 그렇죠, 예. 이게 그걸 다 이제 하니까 예. 136점이 나온 범인 거예요. 거라 볼 수 일단은 없는 뭐 거고, 예.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하여튼 수집은 해야 되니까요. 네, 채취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깨진 맥주병에서 지문 한 점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검색 불능이에요. 아니, 범인 거 갈수 큰데 이게. 깨졌고 조각 지문이고 그런 예. 거라 이게. 예. 그다음에 사망한 바닥에서 맥주 잔 깨진 것, 맥주병 깨진 것과 맥주 잔 깨진 거, 뭐 흉기 같은 게 있어서 네. 바닥에서 범구 2점을 범구로 추정되는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그 2점을 수거를 했고요. 네. 뭐 기타 뭐 이제 여러 가지 66점 정도의 증거 수집을 하는데 깨진 병 조각도 하나 하나를 다 수집해야 돼요. 하나도 네. 안 나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 유두 같은 이런 데는 이제 그 중요 부위잖아요. 네. 거기에서 범인의 타액 같은 게 나올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런 거 등등을 제출해갖고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수집한 거예요. 네. 다 제취하고. 예, 예. 그래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시를 네, 하게 검시 됩니다. 들어가야지. 검시. 네. 오른쪽 유두, 그다음에 왼쪽 콧구멍. 여기에서 담뱃재가 나왔어요. 담뱃재가요. 이건 비벼 끈 겁니다. 아, 나쁜 놈이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왼쪽 이 콧구멍인데다가 넣어서 꺼버리고 오른쪽 젖가슴 그 젖꼭지 부분에다가 비벼서 끈 찢은 거 아니에요 이거? 찢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입하고 좌측 이 귀 사이 예. 볼, 그다음에 오른쪽 눈 아래 네. 이런 데는 배인 상처가 있어요. 배였고요. 배인 상처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 뒷부분 후두부 중앙에는 찢긴 상처가 있어요. 찢기는 상처가 있고. 이건 뭘로 내리친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턱 아랫부분, 턱 아랫부분하고 가슴 부위에 마구 찔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의 중요 부위 윗부분이 네. 찔리고 베었어. 아, 코까지 공격. 중요 부위를 여성의 중요 부위를 그 마구 공격한 겁니다. 이거 예, 예. 정말 잔인해요. 예. 그다음에 양쪽 허벅지에 피하 출혈이 있고요.
엉덩이에도 찔린 상처가 엉덩이도 있어요. 찔렀고 그다음에 좌우측 손에는 방어흔이 있어요. 방어원도 있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 마구잡이 찔렀고 그냥 막 그냥 죽이고도 막 저 담뱃불을 뭐 부벼서 끄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카스 예.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예. SCAS. 예. SCAS 이게-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뭐 그렇게 어널라이징 뭐, 시스템. 예. 그렇게 정도 하면 될 것 예. 같아요. 이제 현장 분석을 이거 이제 스카스로 분석해 놓은 그 자료가 예. 그 즈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게 2004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08년까지 사이에 스카스 기법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들어 미리. 놓고 있어요. 예. 예. 그거에다가 이 사건을 대입을 시켜요. 아, 이게 너 입력하는 거네요. 이걸 대입을 시켜요. 즉 말하면 이제 유사 사건 사례 분석. 그 이제 근데 이제 장소는 이를테면 주점. 그 주점 입력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범행 동기별 현장 특성. 그다음에 범행 동기별 피의자의 특성.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그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쫙 그 분석돼 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번 사건 그거를 딱딱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체를 분석을 한번 해보는 네. 스카스 기법인데 네. 첫 번째 거기서 도출한 내용은 첫 번째 난잡한 현장이죠. 그렇죠. 난잡하죠. 그리고 이질적인 상흔이죠. 한쪽만 공격 안 했죠. 예. 마구잡이로 했죠. 거기 보면 깨진 병조가 과도, 복부, 사타구니에 예, 마구잡이. 분기, 얘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잡하고 이질적인 상흔이 있다. 요거는 짐작컨대 이런 경우는 분노, 그다음에 우발살인 또 그 과정에 무시한 발언을 듣고 그러니까 음주 중에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다른 사건하고 대조해가지고 네. 분석한 내용이에요. 네. 스카스에서. 두 번째 성기 부위의 상흔, 맥주병에 의한 상흔, 사타구니도 또 상흔이 있어요. 콧구멍에 담배를 껐어요. 네. 요 역시도 분노나 우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분노. 그 원인은 무시 발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또 그 봤고요. 네. 세 번째 이제 현장 훼손 부분이 있어요. 물을 사용한 증거 인멸이잖아요. 물을 틀어놨잖아요. 요거는 원한 또는 우발 범죄 아니겠느냐. 원한에 의해서 죽여놓고 또 우발적으로 사람 죽여놓고 나니까 빨리 이거 죽은 거 알면 증거 바로 해가지고 나한테 다이렉트로 쫓아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면식범의 특성 네, 같은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 현장 훼손해가지고 아예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머리 썼네. 이 역시도 범행을 촉발하는 무시성 발언에 대한 어떤 반응일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그 스카스가 그 결론을 내려줬어요. 무시성 발언에는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 능력을 비하하거나 성적 능력을 네, 네, 비하하거나 네, 네. 또 혹은 자존심을 저하시키거나 가족을 비하하거나 가족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진다면 이 용의자 범인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네,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무시성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친해야 그런 말도 나오죠. 친해야지 그런 예, 말도 나온다 예, 이거죠. 예, 예.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네요. 난잡한 상흔, 범행 도구의 현장 방치, 네, 그래. 현장 훼손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 난잡한 상흔은 이 짐작컨대 볼 때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 안에서. 네. 현장에 즉 말하면 오래 머물렀다는 오래 결론이기도 있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범행 도구를 현장에다 그냥 방치하고 갔다. 그렇다면 이 사람 성격은 체계적이진 않다. 마무리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현장 훼손은 우연적 경향이다. 그쵸. 손 피를 씻다가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틀어놓고 가버린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네, 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카스로 도출한 근거가 그 안에서 면식범이 무시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뒤처리도 깔끔하게 못하고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제 스카스가 내린 결론은. 이게 수술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스카스 기법에다 일단 대입은 해봤어요. 예. 요거 이제 요즘엔 많이 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수법원지에다가 그때 난 사건을 경찰들이 다 꼼꼼하게 희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산에 입력이 돼야지 송치 서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네. 그거 입력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한다고 안 해놓으면 송치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가가지고 검찰에 넘기는 시간이 있는데 송치 진도를 못 나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거 입력하면서 범인 잡아놓는데 이거 자료 이런 거 이거 입력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막 툴툴거려요. 근데 내가 항상 그러지. 아니야. 그래도 니네들이 이걸 입력해 줘야지. 이게 통계가 전부 나중에 쌓여가지고 비슷한 사건이 났을 때 이거 추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쓰이는 거야. 그럼.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 잘했어요. 그 계속 입력해 줘야 돼. 네. 예, 이제 수법원지 같은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봐봐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그 집적돼 있는 자료 통계에다가 이번 사건을 딱 대입해서 넣어버리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쭉 도출이 되잖아요. 네. 우발범죄일 그렇죠. 예. 가능성이 있다, 면식범 가능성이 네. 있다, 무시성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것만 나와도 수사 방향을 잡는데 얼마나 그렇죠. 유익합니까? 추정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스카스 기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확률 통계라는 거. 하여튼 감정 결과를 보면 수거한 술병에서 혈흔 및 피해자 유두에서 채취한 타액, 아이고. 침이죠 침. 네. 여기에서 유전자를 확보해요. 아 다행이네. 네, 여기서요. 그리고 깨진 맥주병에서 쪽지문 채취해요. 쪽지문.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검색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대상자, 용의자가 있으면 그래도 그 쪽지문을 대조할 수는 있어요. 네. 쪽지문으로 사람의 인적상 그 지문의 임자를 밝히지는 못해요. 네. 쪽지문으로. 네. 그러나 용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 전체 그 지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 쪽지문의 일부, 시지면 시지의 쪽지문 조금 있으면 요 시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할 수는 있잖아요. 반쪽짜리라도. 네. 그게 한 3,000명 대조했대요. 그 하하. 당시에 한 3,000명. 그러니까 용의자를 한 3,000명을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수사하면서. 지역에서. 그냥 어마무시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다는 근데 거고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쪽지문은. 근데 이제 그 불가로 이제 나왔죠. 불가.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거 스카스 기법 말고 네. YSTR 그 이제 기법이 이즈음에 나와요. 예. 그 당시에 정말 신생 수사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전 채널에서 이거를 YSTR 기법을 이거하고 그다음에 백합다방 사건하고 그 두 개를 제가 했던 거예요. 백합다방 사건은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YSTR 기법 두 개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가져와 가지고 백합다방 살인 사건 했는데 결국 노딱 먹었어요. 그 좋은 거를. 왜 노딱을 먹고? 참. 이때 이제 YSTR 기법이 신생 수사 기법으로 국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막 개발되고 있었어요. 즉 말하면 북의 아버지 쪽으로 성별 1,200종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수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Y 염색체에 기반을 하신다는 예. 얘기니까. 국가수 유전자실에서 예. 이걸 가지고 있다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런 것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지 형사들이 국가수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 의뢰도 못해요. 네. 국가수에서 자기들이 이거 해봐 하고 내려보내준 줄 알아요, 이 사건. 그러니까 형사들이 항상 귀 쫑긋 세우고 국가수에서 무슨 기법 개발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알아야지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알아야지 좋은 기법이 있는 걸 알아야지 의뢰를 내가지고 받지요. 네. 여기서는 정말 그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카스를 활용했다는 것 자체부터 여기 저 김천 형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천 형사들이 스카스 기법을 대입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YSTR 기법이 국가수 유전자실에서
그래서 지금 신생기법으로 한참 연구 중에 있다는 걸 어떻게 네, 네, 알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계성별 1200종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다 협조 의뢰해요. 그러니까 부계조회가 된다는 얘기죠. 예, 협조 의뢰를 해요. 예. 그래서 국가수에다가 이제 이런 내용 등등을 해서 싹 다 보내주죠 일체를. 그랬더니 국가수가 발생 20일 정도 지났어요. 네. 그때 국가수에서 이 사건의 가능성이 있는 성씨, 그 성씨가 있다 하면서 통보를 해줘요. 아, 성씨가 나왔어요. 성씨 이제 그게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YSTR 기법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유두에서 채취한 DNA 있었잖아요. 폐에 그런 거 등등해서 이 범행 가능성 있는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성씨 성은 나온 거예요. 네. 염씨가 만약 범행하면요, 그건 한나절도 안 걸려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희귀성은 정말 편해요. 네.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가 존재해요. 그렇겠죠. 그것도 예.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자나 혼외자로 들어가고 입적된 경우에 그거는 또 그 DNA가 안 맞겠죠. 안 맞게. 이제 그건 이제 그 변수로 예. 이제 염두에 두고요. 예. 다만 하여튼 20일 만에 그 통보를 해줬어요. 경찰이 아이고 지금부터는 요성 씨에 대해서 우리가 용의자로 막 수사하는 사람 중에 용의자 중에서 요성 씨 쓰는 사람을 좀 집중해서 조사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6일 또 지나니까 국가수에서 그거 말고 다른 성 씨를 재분석해 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다른 성 씨를 통보를 해줘. 예. 근데 그 다른 성 씨를 통보할 때 형사들이 이게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왜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예. 그 인근에 고성 씨를 사는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 성씨를 가진 집성춘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 두 번째로 통보해준 예. 희귀성 씨가 예.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러네. 판단을 한 겁니다. 집성춘이 있고. 이거 뭐 본관이라든지 학렬까지도 특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어이 무섭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기법입니까? YSTR 기법이.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통보를 받았고요. 이제 서서히 검거 쪽으로 가보자고요. 네. 일단은 현장 기지국 내에서 동일 성씨 가입자를 전부 다 뽑아요. 그러네. 예. 성씨를. 예,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예. 기준이에요. 예. 그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냐면 예. 현장 기지국 있잖아요. 네. 그 기지국 내 원을 쫙 그려가지고 국가수에서 불러준 그 희귀성 씨 있죠. 그 성씨를 가진 가입자, 가입자가 그 기지국 내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쭉 뽑는데, 네. 아이씨 너무 많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뭐 몇천 명, 몇백 명. 3만 명입니다. 3만. 뭐 이렇게 많아. 오, 3만 명이에요. 그 3만 명을 이제 일단은 싹 다 뽑아요. 예. 뽑아놓고 예. 그다음에 인근에 집성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집성촌의 촌수별 분류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해요. 촌수별로. 자, 건영이는 할아버지 뻘, 예. 그 염복준이는 그 밑에 예. 뭐 학렬, 예. 또 뭐 누구는 그 밑에 학렬, 요거를 또 샘플링을 해요. 집성촌을 살살 찾아다니면서. 네. 알잖아,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그 밑에 그 다음 뻘 되는 사람, 요거를 또 샘플을 전부 채취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가수에 계속 날라줘야 돼, 계속 물어줘야 돼. 샘플을 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가까운 혈족 범위가 선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이건자, 뭐 동종전과자 이런 거 자료 조사 또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대상자에다 집어넣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 성이 아니더라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니더라도 혹시 또 이 동종수법, 동종전과자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도 또 수사를 해요. 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일단은 하여튼 그 동일 성씨 가입자가 3만 명이 3만 명.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좀 난해하죠. 예.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냐, 이 난해한 거를. 예. 이 피해자하고 관련된 성씨를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성촌에 돌아다니면서 형사들이
아이고 저 이거 범인의 성씨가 이러이러한 성씨래요. 그래서 지금 집성촌에 와서 우리가 범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안 알려줘. 누가 알려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냐면 그 동네에 가서 네. 저 사망한 분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그 저 동일한 성씨. 아까 그 이분 박 씨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분을 찾기 위한 근데 이제 박 씨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얘기는 다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피해자하고 관련된 어떤 그 동일한 성씨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측 수사하는 것 마냥 예. 피해자 측 수사를 하는 것 마냥 접근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협조하지 뭐.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당신 집안에 범죄자 있다면 누가 해?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유일하게 이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목격자가 하나 있어요. 아,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가 40대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성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성씨 호리호리한 40대 남자 예. 그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또 가서 자 학렬별로 하려고 했더니 연건영을 갔더니 채취나 못해요. 내가 왜 그거 해줘야 되는데 내밀잖아. 근데 저 사람은 꼭 필요해 그 학렬에서. 네. 예, 샘플 제출하려면. 그럼 형사들이 하루 종일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야. 이 담배 피고 있잖아. 네. 그럼 담배째를 튕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예. 그래 그 사람이 가다가 담배 탁 피다가 툭 던지면 그냥 가서 얼른 그 바로 주워가지고. 그럼 이제. 빈곤해. 나 유전자가. 그래서 담배꽁초를 꽤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채취에 동의해가지고 채취 안 한 사람들도 담배 버리는 것 때문에 주워가지고 형사들이 DNA 채취를 했어요. 그렇죠. 타액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그러니까 아이, 고생했네.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 그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유사석유 그 제조하는 놈 그걸 추적을 하는데 네. 그 저놈 DNA를 제출해내 죽어도 안 해주잖아. 그래서 우리 그 새끼 뒤를 똥마려 강아지 마냥 쫓아다녔대 절절절절. 예. 그런데 담배를 피다가 버릴 듯 하다가 또 다시 피고. 아이고 어떻게. 버리면 뛰어가려고 준비하고 딱 있으면 다시 닦고 또 피다가 몇 번 피잖아 담배 피니까 몇 번 피다가 딱 피다가 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뛰어가려고 준비 딱 하면 땅바닥에 놓고 발로 비벼버리고 예. 또 어떤 건 이렇게 하다가 물에다 탁 튕겨버리고 있고. 아이고 어떻게. 와 엄청 신경질 나더만 그거. 예. 근데 그 새끼는 꼭 땅바닥에 놓고 발로 비벼. 오염되니까. 그것도 가래침 뱉어갖고 아이고. 비비더라고. 예. 터졌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하나 탁 튕겼는데 예. 멀찌감치 딱 날아가니까 우리 저 이제 이상 뭐 형사가 강아지 마냥 쫓아가서 죽더라고요. 잘했네. 그래서 저기 잡은 적이 있는데 이 형사들이 참 하는 게 웃겨요. 아이고. 그래서 담배꽁초 수사가 하고요. 그래서 수사 3일 만에 이제 알리바이 이제 그렇게 저 드러난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다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소환해서. 예. 근데 물어본 사람 중에서 알리바이가 조금 애매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한 명이 나왔구나. 그 기준 뭐 당국인데. 이런 데서. 예. 그래서 그 사람 유전자를 그 동의를 받아갖고 확보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걔는 우선순위로 뭔가 알리바이가 안 맞으니까 긴급 감정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6시간 만에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요. 아이고야. 범인이네. 예, 지금 이제 너무 쉽게 갔는데 뒤에 부분에서 이제 저 수사 해서 검거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수사를 한 지 3일 만에 경찰은 나름대로 용의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전부 선정해서 하나하나 1대1 마크하면서 네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 알리바이를 제대로 못 되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최종적으로 DNA 좀 긁읍시다. 네. 그 긁어가지고 보냈는데 크게 기대는 안 했어. 네. 알리바이 못 되는 다른 이유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데 뜬금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생각도 없이 아이고 뭐 그 나오겠어 했는데 6시간 후에 일치한다는 통보가 확 날라버려. 아이 명확했구나 그냥. 그냥 게임 끝나버린 거야. 그냥 수사 막 엄청 판은 벌려놓은 상태인데. 야. 그래가지고 6시간 뭐 DNA 일치하면 그런 범인이지 뭐야. 체포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쫓아가고 1시간 후에 그 사람 돌잔치 갔다가 돌잔치 가려고 나오는 사람을 그 40대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
그 사건 발생일로부터는 29일 만에. 29일 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카스 YSTR 기법으로 시작한 지는 3일 만에. 3일 만에. 예, 그 남성을 딱 검거를 합니다. 아유 잘 잡았네요. 예, 자 그러면 예. 너무 쉽게 잡았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스카스하고 YSTR 기법을 제가 설명드리라고 네. 온 거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으로 가볼게요. 네. 자 이제 얘 범행 자백을 했는데 결국 자백했어요. 얘. 예. 예, 실제로 보니까 얘 아주 저항력에 그러니까 지능적인 범죄자는 아니에요. 예. 저항력이고 예. 알코올이 좀 중독자입니다. 아술 많이 먹고. 예, 유전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몰라요. DNA라는 개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예. DNA는 거짓말 안 한다는데 DNA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예. 못해. 그러니까 유전자 인식이 부족하고요. 전처와의 사이에 그 아들이 있고요. 재혼을 했어요. 아, 재혼했고요. 그래서 또 8개월 된 딸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대화가 도대체 안 돼요. 아유 외국. 설득력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아. 무대뽀라고 그러죠 이런 거. 예. 즉 말하면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완전히 결여돼 있는 사람. 상대방 감정을 읽지 못해요. 내가 전혀. 예. 그리고 범행 후에 한 달간 강한 자기 부정으로 학습이 됐어요. 심리적으로 무장 상태. 무장돼 있네. 완전 무장. 무장돼 예. 있는 상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든지 예. 가족 얘기하고 인생 상담 같은 거 이런 걸로 계속 설득에 들어가면서 자백을 형사들이 유도를 한 겁니다. 아 예. 예, 정말 이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난 몰라요. 나한테 왜 물어봐요? 아, 네 일이야. 난 몰라요. 이거 환장해요. 환장. 당신이 입증해봐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 돌아버려 진짜 이런. 진짜 안 돼. 이게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저런 사람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 사상모보다 더 무섭죠 이거는. 훨씬 힘듭니다. 훨씬. 예. 이 사람이 딱 그 케이스. 예, 무대포. 그 자백을 하니까 뭐라고? 그리고 그냥 난 아니에요. 예. 그냥 난 아니에요. 한 달 동안 확신범- 심리적으로 예. 정신부장이 된 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이제 경찰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본 건 뭐냐면 이 사람의 가족 관계를 딱 봤더니 전처 사이에서 애 낳고 네. 지금 새로 재혼한 여자하고 애를 낳았어. 예. 이게 뭔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 단위는 아니잖아. 네. 그다음 아이들의 어떤 정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약한 고리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기는 예쁘니까 어린 애기. 아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아이는. 예. 바로 태어난 아이한테. 지금 애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일이 별 석연치 않으니까 인생 상담도 해가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러네. 내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나라도 화났겠네.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라든지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럼 좀 자백 내용을 볼게요. 예. 이 사람은 6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첫 결혼이. 6년 전에 전차하고 이혼을 하고요. 3년 전에 베트남 여성하고 재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에. 그 여성이 네. 2005년도입니다. 그 3년 전이. 네. 2005년도에 베트남 여성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와의 사이에 18세 아들이 있어요. 얘가 아주 약한 골이었다. 아픈 손가락이지. 네. 예스럽. 예. 그 다음에 이제 8개월 된 딸이 있고요. 그건 베트남 부인하고 낳았다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전과를 봤더니 폭력 전과 2범입니다. 폭력 전과 2범이고요. 네. 집을 보니까요. 사건 현장에서 1.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얼마 안 되네. 걸어가면 되네. 예,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네. 요 사람의 습관을 봤더니 알코올 중독이 맞아요. 매일 퇴근하면 술 먹어요. 아 매일 먹어요. 예, 퇴근 후에는 반드시 음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포장마차는 그럼 몇 번이나 간 날을 확인해 보니까 사건 나는 날이 2번째 간 날이에요. 아 단골은 아니네. 그러니까 완전 단골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면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 말대로 딱 맞아요. 가족에 대한 모독 때문에 내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모독 그게 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물을 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증거인멸 목적으로 틀어놓은 게 맞어. 머리 썼네. 예. 그다음에 유두에 타액이 묻어 있었죠. 침이. 네. 그다음에 담배째는 분노의 표현이에요. 그건 확실하고요. 자,
요거 이제 좀 총평을 해보면요. 네. 경찰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쫄쫄쫄쫄 흘러오는 내리는 수돗물을 신속히 차단을 하고 이제 최초 임장했던 경찰관이 네. 그래서 현장을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줬다는 건 칭찬을 좀 잠깐 하고 그렇죠.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건 잘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 DNA 지문 채취한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아 죽어라 했잖아요 지금. 예. 다만 이저 특징이 없는 목격자 얘기를 듣고 특징이 별로 없는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리는 바람에 신고가 또 무지막지하게 들었어요. 이게 동네 다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던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몽타주가요 만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몽타주야말로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엄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잘못 나오면. 아니 그 어떤 경우는 한참 그 화성 이춘재 저 5번째 사건 때 8차 사건 때 그 안기순 씨가 보고 사건 나고 버스 운전기사하고 안내양이 본넷대에 발 올려놓을 때 그 나이타 불을 켜주면서 봤던 그 몽타주 그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뿌려졌을 때 그 즈음에 우리가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몽타주를 그리잖아요. 그리다 보면 나중에 다 그 사람이야. 그렇게 돼요. 맞아요. 왜?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머릿속에 범인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 각인이 돼버리니까. 그 몽타주가. 예. 하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야 몽타주 하지 말자. 이런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도 몽타주에 특별한 특징이 없다면 그러면 몽타주 좀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달랑 봤는데 그것도 어두운 환경과 여건이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얼핏 본 거 가지고 몽타주 그리면 안 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저 이춘재로 가버려요. 네. 그 본 사람의 머릿속에 범인상으로 자리 잡은 놈이 있어요, 누구나. 네. 염 교수님도 범인, 살인범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상이 뭔가가 고정화된 있죠.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돌아다니면서 몽타주 본 게 입력이 돼 있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몽타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얼짱도 않은 수사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 하면서. 아이고 참. 이 사건은 이제 뭐 뒤에 나머지 다 얘기했겠지만 일단 재판부터 갈게요. 네. 1심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인데요. 강동명 부장판사가 징역 10년 줬어요. 아, 너무 약하다 이거는. 이상하죠? 잔인한데. 2심에서는요. 네. 징역 6년입니다. 또 감형됐어요. 네. 왜일까?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초범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 살인사 다 초범이지. 폭력은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몇 명 죽여 살인 사건은 전과로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두 명 죽여야. 네, 그런데 살인 사건의 초범이고 또 가족하고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거는 참작이 돼요. 네. 그래도 1심부터 징역 10년 준 것도 싼데 네. 그게 디스카운트를 4년이나 해줬어요. 합의했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참작했답니다. 그왜 참작을 해? 살인인데. 예,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징역 6년이니까 이미 살고 나와서 일상생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건은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한 획을 긋는 네. 스카스와 YSTR 기법의 원조가 돼버렸어. 근데 정작이 그 사건의 샘플이 됐던 이 범인은 징역 6년으로 벌써 출소했어요.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게 잔인한 거 이거는. 이 피해자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병이 있대요. 아프시구나. 그래서 남편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 예. 24시간 영업 맞습니다. 아까 염 교수님 보신 대로 24시간 영업하는 장소예요. 아유 어떡하니. 그래서 이 사람은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집에 들러가지고 식구들 남편하고 뭐 밥도 차려주고 챙기고, 보고 바로 돌아와가지고 그 실내 포장마차 쪽잠 자면서 아유 참.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네. 돌아가신 분이. 예. 자 아까 지금 목격자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목격자가 예. 시신이 발견된 게 07시잖아요. 네, 아침에. 그 인근에 그 7시 전후에
아까 인근 기지국 통신개혁 내역을 한 3만 건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샘플링 하면서 그 다음에 매일 이분이 장부를 썼어요. 피해자. 손님 이름. 그 다음에 이름 모르면 이제 뭐 특징으로 쓰겠지. 나 뭐 그때 그 세신사분이 뭐라고 썼더라 나를 뭐 키 크고 뭐 어쩌고 그 꺽감 꺽다리에 까맣다면 꺽감 TV 텔레비 나온다고 나를 꺽감 TV라고 그 비슷하게 이분도 그렇게 쓴 것 같아. 손님 이름을 알으면 쓰고 모르면 그 특징을 쓰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판매한 메뉴를 쓰고 그다음에 외상값 있으면 외상값 기재하고 꼼꼼하신 분이네.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를 수사 자료로 굉장히 활용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단골 손님을 추려가지고 단골을 당일날 포장마차에 방문했던 이제 그 손님인지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렇게 추려서 추렸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갔고요. 이 사람이 원래 유력한 용의자였답니다. 이 목격자. 단골이었나 보다.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로 이 사람 범인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알리바이를 쫙 했는데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맥 빠져서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진술을 하나 해준 거예요. 뭘까요? 이게 뭐냐면 사건 당일 밤 12시 이후까지 자기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었대. 자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시까지 술을 먹었으니까 유력한 용의자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조사를 연락을 받은 건데 마셨는데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다른 손님 한 명이 내가 나 나올 때까지도 남아있기는 했어요라고 말했어요. 작업복 입은 사람이 검은색 작업복 입은 사람이 내가 12시경에 나올 때까지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은 남아있었어요. 즉 말하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진술을 했고요. 요 하나 목격자 하나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목격자는 인근 주점 운영자예요. 그 인근에서. 바로 옆에. 이 사람이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또 술집 하는 분인데 그분이 02시 45분 경에 새벽에요. 자기네 집에서 술 취한 손님을 이제 배웅을 이제 집에 가라고 잘 가세요 하는데 그 밖에까지 나가죠. 제가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고 볼 때 한 남자가 그 피해자의 가게에서 걸어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실내 포차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지. 따로 나와서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바로 옆에 그 실내 포장마차에서 어떤 남자 하나가 걸어서 나오더라는 거야. 아이고야. 그리고 눈이 자기하고 딱 마주쳤대. 마주쳤자마자 이 사람이 허둥지둥 어디는가 뛰어가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왜 그래?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02시 45분 경. 그러면 아까 먼저 있던 손님이 12시에 나올 때 나왔고 그 사람이 계속 앉아서 먹다가 새벽 2시 반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일 저질러 놓고 여기 2시 45분에 손님 배웅하고 이렇게 봤을 때 마주쳤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 봐갖고 그 사람 몽타주를 그리는데 유력했던 거예요. 사실은. 둘이나 봤으니까. 왜소한 체격에 검정색 작업복을 입었고 짧은 직모머리. 직모머리. 그 특징이고 40대 남성이었다. 그거 아까 몽타주 만드는 게 요 사람들 진술에 의거해서 1, 2가 그러니까 목격자 1, 2가 진술하는 인물의 인상차기가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동인일인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추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몽타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나왔네. 그렇게 그래서 이 목격자 진술이 됐던 거고요. 그 진술에 의거해 가지고 또 경찰이 뭐를 한 줄 아세요? 검정색 작업복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인력시장에 가. 인력시장. 인력시장에 가고 인부 명단을 다 뽑아요. 인부 명단을 다 뽑아 갖고 다 긁어. 일용직 노동자. 이거 어떻게? 다 긁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긁어낸 거야 이거. 어마어마했겠네. DNA 채취하느라고. 벌려갖고 그거 그런데도 거기서 찾지 못했던 거고. 그렇게 DNA 나름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랬던 거고요. 이 국과수에서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요 사건 기록을 전부 받은 다음에 나름대로 국과수에서
유두에서 도출한 그 DNA를 근거로 해갖고 성씨를 유출해낸 근거가 있어요. 국가수가. 예. 이제 그 보면 이제 특이성인데 이 국가수 판단. 예. 2008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요 성씨는 28,675명밖에 안 돼요. 아, 대한민국이에요. 예. 완전 희귀성이네. 이게 저희가 완전 희귀성입니다. 완전 희귀성. 염씨 못지않은 희귀성입니다. 그럼 아까 기지국에서 3만 명 했다는 건 그러니까 가입자 3만 명. 가입자 3만 명이죠. 예, 그 중에서 이 성신 또 추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내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만 8천 명 엄청 희성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28,675명이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아까 기지국에서 뽑은 거는 내가 볼 때 그 인근에서 뺐다고 그러면 3만 명은 아니고요. 예. 많아야 한 300에서 3천이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거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3만 명. 전체가 전체가 이성 있다. 씨가 전체 3만 명이라는 거고요. 네. 기지국 인근 그 주변에서 요성 씨를 쓰는 사람은 뽑은 거는 50명이에요. 50명 딱 된 거죠. 예, 50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3만 명 중에. 예, 기지국 수사를 통해서 출연한 인물 중에 이성 씨를 사용하는 사람은 50명. 아유, 50명이에요. 많이 좁혀졌네. 예, 많이 좁혀진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현장 인접한 곳에 그 성 씨의 집성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필살기네 진짜. 근데 이 집성촌이 존재했기 때문에 형사들이 국가수의 지시를 받고 학렬별로 샘플링을 해오는 학렬별로. 집성촌이 또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어디 찾아다니면서 학렬별로 할 거예요. 못해요. 어렵거든요. 예. 그 집성촌이 마침 있어가지고 학렬별로 담배꽁초도 주워오고 뭐 하면서 이거 샘플링이 제대로 됐던 거예요. 자, 경찰은 해당 성 씨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범인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2명을 먼저 소환을 해가지고 DNA를 채취 분석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용의자군 50명 내외가 용의자군이잖아. 근데 요 사람들 DNA 채취 안 했어. 네. 이거 안 하고 집성촌에 이 사건하고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 양반. 2명을 어르신들. 먼저 그게 객관화예요. 네. 객관화. 그 두 사람을 먼저 샘플링을 해갖고 보내요. 그 성씨 특성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이제 국가수에서도 요 성씨로 보이는데 한번 그 DNA 좀 채취해서 보내봐. 진짜 요 성씨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맞는지 확인해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요 사건 용의자 50명 내외는 놔두고 관계없는 전혀 절대 범인 아닌 두 사람 거를 뽑아서 보내줬더니 여기서 딱 보고 이거 요중 맞다 이거 이 범인의 DNA하고 비슷한 그 유전자다. 그러면 성씨 분명히 그 성씨가 맞아. 이렇게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의 어르신 두 분 거하고 그렇지. 지금 용의자 DNA를 샘플을 비교를 해봤더니 YSTR로 하니까 이성 씨는 맞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맞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국가수에서 그 성씨에 대해서 갖고 있던 또 것도 있고. 예. 그러네. 그래가지고 또 기지국 통신 명단하고 일치하는 또 16명으로 또 예, 줄여요. 그 성씨 가진 예, 사람. 예. 그래서 또 다시 DNA 이제 또 채취를 하고요. 이때 얘가 그 DNA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그러네. 대상자 수 예, 16명. 16명 중에. 그래서 형사가 DNA 제출을 요구를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무지하면 예. 이거 하면 범인도 잡을 수 있나요? 하고 떠봐. 전혀 몰랐구나 이게. 개념 자체가. 이거 가지고 범인 잡을 수 있나요? 하고 떠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결국은 검거가 된 겁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얘가 제일 이제 분노했던 거는 7월 26일 날 새벽에 예. 포장마차 이제 두 번째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면은 튼 거예요.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이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남자잖아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남자예요. 예. 그런데 피해자고 이제 박 씨가 포장마차 주인이 얘 말로는 그래요. 저는 얘 말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요놈 얘기는 내가 화가 제일 났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여자가요. 포장마차 주인 그 여자가요. 네 처는 베트남에서 창녀였을 거야. 그리고 네 베트남 그 여자하고 사이에서 생긴 그 8개월짜리 있잖아.
걔는 반종이야 반종. 반종이 뭐예요? 반 섞였다는 거 아니야? 혼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고 술 먹으면서 아니라고요. 그 베트남에서 그런 그 성매매 하던 그런 여성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했는데도 아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그런 애들이 여기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꼭지가 순간적으로 확 돌았다는 거. 근데 아까 스카스에서 무시성 발언 같은 게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잖아요. 네. 그 부분과 연결을 하면 얘가 말하는 이 수위는 아닐지 몰라도 유사한 맥락의 어떤 말을 피해자가 한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 기분 좋게 술 먹으러 가고 분노해서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얘기는 하여튼 네 아내 베트남 아내가 베트남에서 성매매 여성이었을 거고 다 그런 애들만 우리나라 오고 그리고 걔하고 사이에서 네 애 낳았는데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걔는 혼혈이야 반종이야 반종 이렇게 그 아들과 처를 비하하는 발언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꼭지가 확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이 수법을 보면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네. 먼저 머리를 2번 정도 내리쳤대요. 그래 후두부 여기 중앙에 예. 깨졌잖아요. 여기 아마 돌아선 걸 때린 것 같아요. 네. 후두부를 한 2번 정도 내리쳐서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로 재차 머리를 또 가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어 깨진 맥주병으로 이 특정 부위 거기하고 허벅지 이런 데를 수에 찔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맥주병으로 또 얼굴도 목 부위 이런 데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었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한번 일을 저지르고 났더니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흥분이 이어지길래 그대로 달려가고 주방에 있던 과도 있잖아요. 네. 그 흉기를 들고 나와서 명치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찌르고 목 부위를 또 그어서 사실 저 사진이 저한테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못 봐요. 네. 거의 참수 수준이에요. 예, 그렇게 살했어요. 근데 이게 6년 떨어진 거 전 납득 안 돼요, 사실. 그 당시에 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제 그 추정치죠. 네. 0.3% 그건 만취예요. 만만취. 예,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얘가 처음에 그 용의선상에서 빠졌던 이유는 2번째 방문자다 보니까 처음에 단골 위주로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단골 위주에서 얘가 빠졌던 거예요. 2번째 손님이니까 얘는 잘 기재도 안 됐던 거야. 네. 그렇게 빠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건은 짐작컨대 포장마차로 찾아가서 2번째 간 열등의식이 쩔어 있는 놈. 얘가 2번째 가가지고 술 한잔 먹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남의 가정사와 아이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하지 마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가족과 처에 대한 어떤 얘기다 보니까 이제 모욕감을 느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어떤 흐름이 한번 주먹질하면 마구잡이 나가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런 성향을 가진 놈에 의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거고요. 결국 장부도 쓰고 목격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1차 용의자, 2차 용의자 막 이제 선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얘도 드러나게 됐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스카스 기법을 이용해서 범인상을 그렸고 범인상을 그린 다음에 또 이거 기록 전체를 국과수에 보냈더니 국과수에서 마침 신종 과학수사 기법으로 쓰는 YSTR 기법을 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유두에서 채취한 DNA로. 그래서 희귀성이라는 걸 알아냈고 마침 인근에 집성촌이 있어서 샘플링 해가지고 대조하고 기지국 산하에서 전화통화했던 놈들을 압축해가지고 DNA를 대조한 결과 얘가 검거됐다. 그러니까 과학수사의 개가이기도 해요. 네.
물론 형사들 고생 엄청 했어요 이거. 그때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YSTR 기법은 아주 정리 이거 좁히는데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아 그거야 뭐 거의 결정적이죠. 최근에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FBI에서 AI 쓰거든요 지금 미국이 쓰는데 AI? 네, AI 쓰는데 이게 스카스가 발전한 게 그 다음에 AI예요. AI잖아요. 결국 AI. 문제는 뭐냐면 AI가 단정을 짓는 게 실제로 범행 동기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게 최근에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많죠.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팬티가 내려져 있었고 치마가 올라가 있었고 이게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면 성범죄 목적이에요. 성범죄. 저는 솔직히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있어요.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이쪽만 얘기 들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스카스가 그렇게 해서 분노해서 살해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판사가 형량을 세게 안 때리고 싶으면 이게 근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작용했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작용했지. 거죠? 지금 예.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저도 냉정하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제 네.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나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기록이고. 이제 기록에 의해서 제가 설명 쭉 드린 거고 네. 제가 이제 저도 추정을 한다면 네. 일단 차림새가 팬티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다리가 벌어져 사이가 걷어 올라가 다리가 벌어져 있는 네, 상태에 숨져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그다음에 유두에서 왜 타액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입이 가지 않으면 유두에서 타액이 나올 이유가 네, 없잖아요. 예, 예. 이거는 성범죄 시도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이 사건을 간과됐어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단지 네 아내가 성매매 여성이었다. 네 애는 반종이다. 이거에 분노해서 하지마 하다가 꼭지 돌아서 공격했다 하는 걸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형량에 미친 영향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오랫동안 가게를 유지하면서 되게 어렵게 장사를 해도 그게 꾸준히 간다는 거는 척을 지는 사람이 거의 잘한 거지, 없기 잘한 때문에 거. 영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격적인 원산을 안 했을 했을 거예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심리학적 기준적이죠. 아니 근데 그게 보다 합리적인 논거예요. 네. 저도 이거는 그렇게 봐요. 그죠, 그죠. 저도 그건 이렇게 볼 수밖에 봐요. 그러나 스카스가 뭐 저 무용하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대입해가지고 통계낸 거니까.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성범죄 목적의 어떤 그 범행 동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건 완벽히 이게 지금 간과됐거든요. 이 결론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또 하나는 이제 술집에 이제 혼자 저도 이런 사건 몇 건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가시는 분이 여자분 여기 술집은 아니고요. 이제 저 혼자 조용히 술 드시는 소주 한 잔씩 하시는 데인데 자주 가는 이유는 자기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말해주는 이성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뭐 말 상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격자로 하신 분이 자기가 나올 때 내가 그래도 저 여자 사장이랑 친한 사이인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상당히 경계하고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는 게 확실한데. 분명한 거는 예. 모르겠어요. 추정이에요. 내가 이 나와 있는 기록을 막 뒤엎을 수는 그런 없는데 얘기는 아니고요. 예. 분명한 거는 제가 추정해봐도 성범죄 목적의 의도는 명확히 보이는데 왜 그거는 싹 다 간과됐을까? 수사는 잘했어요. 수사는 잘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 사건은 수사는 잘했어요. 2008년 8월 26일 날 김천 경찰서 잘했어요. 수사과에 근무하던 주경장, 네. 주경장이 경장에서 경사로 특진했어요. 특진할 만해요. 이 사건 바로 해가지고 잡으셨잖아. 그 다음에 이경사는 본청장 경찰청장 표창 받고. 상관해야 돼요. 그다음에 김경사, 그다음에 조경장, 지방청장 표창 받고 상들도 많이 탔어요. 그런 그 사건이 이 사건 할 때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윤재옥 씨였어요. 치안감독 윤재옥 지금 국회의원 하죠. 네. 한때는 지금 국민의힘 그 대표 원내대표인가 했었죠. 네. 그분이 경북지방경찰청장 경대 1기생입니다. 그분이 책 쓴 게 포스트 펭귄은 어디로 갔나 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특진시키고 했던 건데 요거는 우리 염 교수님이 정확하게 정확하다기보다는
할 말 해주신 거예요. 정확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가설도 있어요. 그런 가설이 아니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저도 그 생각은 지금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유두에서 타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체에다가 담배 비벼 끄는 놈을 어떻게 6년을 살려요? 말이 안 되지. 아무리 합의했다고 그래도 네, 그렇죠? 합의했다 해도. 이 부분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카스와 YSTR 네. 기법이 이제 이 중요한 어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기법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네. 하여튼 수사는 열심히 잘했어요. 바로 열심히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쉬워요. 예. 감정이 성범죄 목적의 어떤 범행이 없다면 유두 부위에서 타액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과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그 의견 다 올렸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랬겠죠. 예.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근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냥 뭐 예, 이게 올렸을 빠졌겠죠. 겁니다. 예, 다 올렸을 겁니다. 뭐 저야 기록이 없는 부분까지 뭐 찾아서 할 수는 없고. 예. 그 내용 공소내용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예. 이 범죄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국살분 32회로 실내 포장마차 살인 사건. 네. 아유 안타깝네요. 경북 김천에서 발생했던 실내 포장마차 살인 사건. 돌아가신 분의 어떤 명복을. 정말 명복을 빕니다. 인생 참 힘들게 고난하게 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다음 세상에 혹시 있다면 좋은 곳에서 네.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명복을 빌면서요. 잘 잡았네요. 예, 오늘 국살보는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